이번에는 초급분들을 위해 자유형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잠깐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5m 기준으로 18초, 19초 페이스고 50m 기준으로 하면 38초, 39초 페이스 정도 될 거예요. 물론 저도 대회에 관심이 많고 50m 빠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천천히 하는 자유형을 잘 해야 평소에 연습할 때도 다치지 않고 계속 연습할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자유형 영법에 맞춰서 지금 자유형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자유형에 대해서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 동작입니다. 제가 예전에 접영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센터에서 물잡기라는 동작을 배우는데요. 이 물잡기는 굉장히 예민한 동작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수영 영법 자체를 그르칠 수 있는 동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운동이라는 게 결국 근육을 사용하는 건데 이 근육이라는 건 동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반복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강화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복된 연습과 훈련을 하지 않고 그 동작만 따라했을 때는 무조건 다치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선수들이 하는 동작이 맞는데요. 그 동작을 하는 선수들은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경영에 맞는 영법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선수도 아니고 경영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괜히 어려운 동작을 따라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헬스를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은데 헬스를 초보자가 다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보통 중상급자 분들이 무게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다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수영도 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영을 할 때도 초급자 분들이 다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물잡기를 배우고 나서부터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 걸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럼 팔 동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물잡기를 하지 말고 팔을 편 상태에서 그대로 당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팔 동작만 한번 유심히 봐주세요. 물잡기를 하지 않고 팔을 편 상태로 그대로 당기고 있습니다. 물론 결국은 물잡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고 효율적인 방법인 것은 맞는데 팔을 편 상태로 그대로 당겨도 수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제 생각에 수영은 결국 당기는 운동인데요. 당길 때 저희가 가장 실수하는 동작은 물잡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 광배를 쓰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보통 수영을 배울 때 광배를 사용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수영장에서 광배를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광배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물잡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물잡기가 수영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팔을 펴고 그대로 무겁게 당기면 어쩔 수 없이 광배를 쓸 수밖에 없어요. 어깨가 아닌 광배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광배가 상체 중에서 가장 큰 근육이기 때문에 가장 큰 힘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느낌이 잘 오지 않을 때는 팔을 편 상태로 그대로 쭉 당기면 광배가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발차기인데요. 발차기의 경우도 센터에서 수영을 배우다 보면 비트킥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저 역시도 평소에 비트킥을 많이 차는 편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연습하실 때는 비트킥을 자제하고 발차기는 계속 차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영 선수 중에 KT 러데키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의 영상을 보면 800m나 1600m 장거리 할 때 원비트로 차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 한 번 차는 발차기조차도 발차기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냥 리듬만 맞춰주는 느낌으로 차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선수가 발차기를 한 번만 차도 되는 이유는 그 선수가 대단한 코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유형 발차기의 경우 빠르게 자유형을 할 때와 천천히 할 때 발차기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빨리 발차기를 할 때는 추진력을 더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천천히 자유형을 할 때는 몸을 중간중간 띄워주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천천히 수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몸을 띄워주는 용도로 발차기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장거리 수영을 할 때 비트킥을 많이 선호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비트킥이 가능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러데키처럼 코어가 이미 어느 정도 구실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코어가 재구실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코어가 잡혀 있다는 표현으로 바꾸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흔히 수영에서 코어가 아주 중요하다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코어를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수영장에서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코어는 일반적인 복근하고는 개념이 조금 달라요. 수영 선수들은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했기 때문에 코어가 어느 정도 발달해 있지만 성인의 경우 코어가 발달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코어는 손과 몸통이 멀어졌을 때 그것을 유지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팔 동작을 배울 때 멀리 뻗으라고 말하잖아요. 문제는 멀리 뻗었을 때 몸통이 지탱하지 못하면 몸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코어가 단단한 사람은 팔이 몸통에서 멀어져도 가라앉지 않고 몸을 지탱해 줄 수 있게 돼요. 실상 성인이 되어서 수영을 배웠을 때는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수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시간으로는 코어는 잘 발달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헬스장에서 코어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수영을 하면서 코어를 대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발차기인데요. 발차기를 찰 때는 너무 강하게 차지 마시고 살랑살랑 계속 차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발차기를 너무 강하게 차면은 수영을 오래 할 수 없으니까 살랑살랑 차고요. 그리고 끊기지 않게 계속 차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발차기를 계속 차게 되면 하복부에 저절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코어가 잡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이 발차기는 차면 찰수록 물 아래로 하체가 가라앉게 되는데요. 따라서 발차기를 찰 때는 다운킥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업킥도 같이 신경 쓰시면서 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하체가 수면에 가깝게 위치하게 되면서 스트림라인이 유지할 수 있어요. 통상 수영을 배우면서 수영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은 코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코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강사분들이 말씀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팔과 몸통이 멀어졌을 때 몸통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코어예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복근과는 조금 달라요. 복근은 눈에 보이는 식스팩을 보통 말하는 거고요. 코어는 하나의 근육이 아니라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 생각에 수영이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어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운동은 코어를 서 있는 상태에서 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영은 엎드려 있는 자세에서 코어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실생활에서는 전혀 하지 않은 움직임으로 운동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 생각에 수영을 하루에 1시간씩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코어는 발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코어 운동은 따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장 추천드리는 운동은 AB 슬라이드예요. AB 슬라이드를 생각해 보시면 손과 몸통이 멀리 가잖아요. 그래서 AB 슬라이드를 꾸준히 해주시면 분명 수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저는 실제로 도움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수영을 배울 때 코어를 써야 한다, 코어를 사용해야 한다 라는 말은 많이 듣지만 물에서는 부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코어 운동 자체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육이라는 게 결국 힘을 줘야 되는데 부력이 없어도 코어를 느끼기가 쉽지 않은데 부력이 있는 상태에서 코어를 느끼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코어 운동은 꼭 따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템포는 천천히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템포를 천천히 했을 때 장점은 흔히 말하는 DPS를 늘릴 수 있습니다. DPS는 거리당 스트로크 횟수인데요. 거리당 스트로크 횟수를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을 앞에서부터 뒤까지, 끝까지 당겨주는 거예요. 허벅지까지 물을 끝까지 당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템포는 천천히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템포를 빨리 한다고 해서 실제로 기록이 좋아지거나 수영이 빨라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을 무겁게 당기는 것이고 물을 끝까지 당기면서 거리를 늘리는 방법이 수영을 예쁘고 그리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